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상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피보험이익의 당사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즉 앞의 피보험이익의 요건으로서 한 가지인 경제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피보험 이익을 소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을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피보험 이익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와 같은 피보험 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보험 가액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인데,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상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손해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합의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상액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손해보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우리가 보험 가액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 가액이란 것은 의미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 보험 목적물, 즉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적화 등의 실제 가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험 가액을 영어로 insurable value라고 하는 이유도, 그 피보험 이익이 insurable interest고, 그 insurable interest를 소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해서 insurable value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손해 보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보험 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선박이 침몰되었을 경우에 보험자는 그럼 얼마를 보상하여야 하는가? 가령 똑같은 선박을 예를 들자면 경제적 의미가 아닌 측면에서는 보험이란 의미 그대로 본다면은 똑같은 선박을 피보험자에게 소위 다시 건조해주면 가장 정확한 보상 방법이지만, 현실의 경제에서 이런 보상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몰된 선박의 그 경제적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죠. 이 선박의 시가가 바로 보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박 보험 계약을 체결한 선주는 선박의 시가만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그 시가는 선주가 선박에 대하여 갖고 있는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의 한도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한다면 피보험자가 자기의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도 보험 가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화물의 실제 금액이자 곧 피보험 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보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액수로 평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 목적물이 명료하게 평가되어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이의가 없을 수도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평가가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험 목적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의로 과대평가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목적물의 가액은 소유자인 피보험자들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보험자가 이를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가령 선박의 시가는 해운 경기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며 똑같은 화물이라도 수출지와 수입지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 가액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보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변동하는 보험 가액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해상보험에서는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 보험과 비교했을 때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목적물인 선박과 적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항해 중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산항에서 뉴욕항으로 출항한 선박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했다면 침몰한 선박과 화물의 가액을 한국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협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보험가액을 우리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greed value, 즉 합의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 목적물의 이와 같은 보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 정권을 소위 평가된 정권이라 해서 기평가, 즉 이미 평가된 보험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 이와 같은 협정 보험 가액과 기평가 보험 정권에 대해서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협정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미평가 보험 협정 보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보험 정권은 미평가 보험 정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 미평가 보험 정권의 경우에는 협정 보험 가액이 아닌 법정 보험 가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협정 보험 가액, 다시 말하면 보험 가액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평가 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 그 협정 보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 정권을 미평가 보험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험 가액은 소위 법정 보험 가액이라 해서 추후에 보험 가액을 확정하는데 소위 그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보험 가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협정 보험 가액의 이 개념을 볼 것 같으면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보험 가액을 객관적 보편적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목적물의 그 종류고 다양하고 또 실제 이들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많으며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이 기준이 보험자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가액의 평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는데 이를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정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상호 합의하여 협정한 보험가액이며 실무적으로는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즉 피보험자가 이와 같은 가액을 신고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면 이것이 곧 협정보험가액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 보험가액을 협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상의 금액이 협정보험가액의 기준이 될 수가 있으며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선박의 소유주인 즉 선주가 선박에 관한 자세한 명세서와 신고 가액을 제출하면 보험자는 선주가 제시한 가액을 우리나라의 그 보험개발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성가 결정 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 경우 선주가 제시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보험가액은 반드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소위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합의되어야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지만이 소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보험가액은 늦어도 소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소위 합의를 봐야 한다 하는 이 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협정보험가액의 효력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효력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결국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가액이 일정액으로 합의화된 것이므로 그 보험증권상에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면 그 구속력을 갖춘 소위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이 협정보험가액은 당연히 보험가액으로서의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협정보험가액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소위 가져서 이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상에 일단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면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이익의 존재나 평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위 보험가액의 평가를 동의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새삼스레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협정보험가액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만 국한된다는 측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100만 달러로 했을 경우에 만약 제3자가 그 3자의 과실로 실제 120만 불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상은 100만 달러가 최고 한도액이지만
제3자가 책임지는 그 손해배상액은 120만 달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자가 그 실제 손해를 입힌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협정보험 가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이는 협정보험 가액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두 당사자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사고를 통해서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제3자가 나의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내가 부보를 해가 있다면은, 소위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넘겨줍니다. 이와 같이 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데, 손해보험 일반에서는 이와 같이 그 대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절대로 보험사고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또 3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은 결국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행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보험이 도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대전제 원칙이 절대로 이익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고로서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내 자동차에 손해를 입었는데 나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결국은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3자에게 소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내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권은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대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대위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보험 가액, 다시 말하면 협정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 불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액 불변의 원칙이라 하면 협정 보험 가액이 변하지 않고 보험 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고정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보험 가액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시가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보험 가액을 만약에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그 보험 가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정된 소위 보험 가액을 일정 기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 불변의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즉 보험가액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협정보험가액은 변하지 않고 보험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고정되며 실제 보험 목적물의 시가가 급등하더라도 협정보험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가 10만 달러 정도의 선박에 불과하여 그 금액으로 소위 협정보험가액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공급 부족이나 혹은 건조비용의 상승으로 만약 50만 달러로 급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선박의 보험가액은 협정된 10만 달러이며 보험자도 10만 달러를 기초로 하여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협정보험가액은 주로 보험기간이 짧거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정보험가액에 대해서 법정보험가액을 앞에서 언급했었죠. 즉 보험가액을 체결할 때마다 그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합의할 수 있으면 모든 보험가액은 협정보험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액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협정하는 가액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액은 어느 정도 변하는데 이것을 장기간 고정시켜 둔다는 것은 보험가액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의 변동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협정보험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모두 물가의 변화폭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을 협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리가 미평가 보험계약이라고 했고, 이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지 않는 보험증권을 미평가 보험증권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금전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금전적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의한, 소위 법에서 정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평가되는 보험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가액이 협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보험가액은 법에서 정한 가액이라고 하여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보험계약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임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IA에서도 보험증권의 명시적 규정 또는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보험가액이 사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보험가액은 항상 변동하고 법정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과 적하의 법정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의 법정보험가액을 보면은 그 선박의 가액을 산정할 때 소위 선박의 소유주가 그 가치를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가령 이 선박의 소유주, 즉 선주가 그러한 예상 가액을 신고하고 보험자가 이를 선박의 공시가와 비교하여 이를 승낙하면은 앞서 본 대로 협정보험가액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정보험가액이 없는 경우에, 즉 법정보험가액을 소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시점은 대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은 대부분 항해 중에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IA 상에서도 선박의 법정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의 즉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선박의 가액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해운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하의 법정보험 가액은 영국 해상보험법에 보면 MIA라 그랬죠. 적하보험에서의 보험 가액은 적하보험에서의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원가에 선적 비용이나 선작에 부수하는 비용과 위에 언급한 전부에 대한 보험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선적 장소와 시간에서의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보험 가액의 선정 기준은 바로 선적지에서의 선적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화물의 가액을 추정하여 법정 보험 가액을 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하보험에 있어서의 그 가입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 또는 대상물은 대부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거래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 적하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협정보험 가액도 마찬가지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무역서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이기 때문에 그 상품의 원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임의 법정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 하주가 즉 화주가 운임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진다고 했었죠. 이때 화주는 별도의 운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의 보험 가액에 운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CIF 가액의 110%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운임이 목적지에서 지불되든지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서 소위 지불되는 경우는 운임이 그런 경우에는 선주가 운임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주는 선비 담보약관에 따라서 그 선체 보험에 추가해서 운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동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임 법정 보험 가액을 추정하는 데는 적용할 시간과 장소를 규정할 필요가 없고 결국 운임보험에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운임의 총액에다가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이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인 소위 보험 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보험 가액은 크게 협정 보험 가액과 법정 보험 가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보험 가액에 대한 개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보험 가액과 실제 부과하는 금액인 보험 금액, 그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